일본에서는 세계로 뻗어나가겠다는 일념으로 수도 도쿄의 주변 지바현에 나리타 공항을 지었습니다. 24시간 가동이 가능해야 하며 주민들의 반발이 덜한 곳이어야 하기 때문에 도쿄에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둔 지역을 택한 것이었는데요. 이로써 도쿄도 내에 있는 하네다 공항은 국내선 전용으로, 나리타 공항은 국제선 전용으로 활용하려고 했죠. 우리나라에서 김포공항을 국내선으로 주로 이용하고 인천공항을 국제선으로 이용하는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그런데 막상 2020년 도쿄올림픽이 유치되는 것이 확정되자 나리타 공항만을 국제선으로 활용하는 것에 문제가 제기되었는데요. 나리타 공항에서 도쿄까지 이동하는데 1시간 이상이 소요되어 관광객들이 큰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때문에 일본에서는 뒤늦게 하네다 공항도 주력 국제공항으로 활용하기로 했는데 대한민국에서 이미 그것을 무력화시키는 전략을 펼쳐 골머리를 썩히고 있습니다. 사실 나리타 공항을 국제공항으로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불편함은 이전부터 꾸준히 지적됐었는데요. 예를 들어 일본의 지방 중 하나인 후쿠오카에서 해외로 출국하기 위해 나리타 공항에 가려면 후쿠오카 공항에서 도쿄의 하네다 공항까지 국내선을 한번 이용하고 도쿄에서 나리타 공항까지 대중교통으로 1시간 이상 소요하여 이동해야 했습니다. 가뜩이나 짐도 많은데 이동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일본 국내선 가격은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쓸데없는 돈 낭비, 시간 낭비로 인식되고 있었죠. 그리고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한 대한민국에서 기가 막힌 전략을 펼쳤습니다. 일본의 각 지방공항에 한국의 국제선을 취향시킨 것인데요. 사람들이 거의 이용하지 않아 유령공항이나 다름없게 되어버린 총 28개의 공항에게 이 전략은 신이 내린 기회나 다름없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서 앞서 설명드린 복잡한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집 근처의 지방공항에서 한국의 인천공항으로 오면 그곳에서 환승하여 바로 출국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일본 국민들의 이러한 선택은 결국 인천국제공항의 환승객이 나리타 공항의 환승객을 역전하는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일본 국민들이 자국 정부에서 야심차게 기획했던 나리타 공항을 이용하기는커녕 경쟁국의 공항에 돈을 쏟아붓는 상황에 처하자 일본에서는 고육지책으로 나리타 공항의 활주로를 늘리려고 했는데요. 한국의 인천공항에서 이에 맞대응하여 활주로를 더 늘려버렸습니다.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골치가 아프지 않을 수 없는데요. 나리타 공항은 더 이상 부지가 없어 활주로를 이제 못 늘리는 반면 인천공항은 아직도 사용하지 않는 부지가 많기 때문에 일본이 도저히 한국에게 이길 수 없는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일본 국민들의 해외 진출을 위한 허브 공항은 일본의 공항이 아니라 한국의 인천공항이 되는 결과를 낳게 됐죠. 그런데 이제 도쿄올림픽이 다가오면서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도쿄올림픽 기간에 인근 숙소 가격이 폭등하여 일반 호텔부터 특급 호텔까지 최소 가격이 150만원에 달할 정도이고 심지어 캡슐 호텔의 가격도 1박에 30만원 이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것에 부담을 느낀 외국인들이 일본의 허브 공항인 한국의 인천공항을 차선책으로 생각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일본의 방사능 문제로 인해 도쿄에 오랫동안 머무르는 것을 기피하는 외국인들이 숙소는 한국의 서울에서 머무르면서 자신이 꼭 보고 싶은 경기만 도쿄에 와서 관람하고 바로 한국에 돌아오는 여정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인천공항에서 마련하고 있는 환승 투어 서비스가 그동안 한국을 여행 목적지로 정하지 않더라도 인천공항을 경유해오던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옴으로써 도쿄올림픽에 참관하는 외국인들이 한국에 머무르도록 만드는 홍보 효과를 톡톡히 했다고 하죠. 한편 이번 도쿄올림픽은 티켓팅 시스템에 허점이 있어 티켓을 다량 구매한 중국인들이 중국 부자에게 재판매한 경우가 많아 도쿄올림픽의 관람객 대다수가 중국 부자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의 공항 면세점에서 명품 쇼핑을 즐겨하는 중국 부자들이 이번 도쿄올림픽 때에도 한국에 많이 방문할 것으로 생각되어 면세점 매출이 대폭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의 인천공항은 출국 20분, 입국 40분이라는 경이로운 탑승 수속 속도를 보여주기 때문에 면세점 쇼핑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여유롭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각종 면세점에서 명품 쇼핑을 즐겨하는 중국 부자들이 여태까지도 인천공항의 면세점 매출을 꾸준히 높여왔는데 다가오는 도쿄올림픽 특수 때는 더더욱 많은 중국 부자들이 한국의 인천공항을 방문하여 면세점 매출을 대폭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결국 도쿄올림픽을 관람할 많은 외국인들과 중국 부자들이 한국의 인천공항에 와서 공항의 매출을 올려주는 등 관광 특수를 가져다 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본의 도쿄올림픽 개최가 일본에게는 적자만 남기고 오히려 한국에게 호황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12월 13일 일일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1000명대가 나온 것은 한국에서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지난 1월 20일 이후 처음으로 약 11개월 만입니다. 수도권에서 대부분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지방에서 확산세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대전시는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충남 서산의 기도원을 방문한 시민 20명에게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대전시에 따르면 유성구 덕명동 A교회에서 목사를 포함해 23명이 지난 10일 해당 기도원을 다녀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종교시설의 소모임과 단체 식사, 숙박을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면서 강경한 대응을 천명했습니다. 정혜교 시 보건복지국장은 방역당국자로서 말문이 막히고 개탄스럽다. 확진 여부를 불문하고 행사를 주관한 분뿐만 아니라 미성년을 제외한 참가자들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고발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전했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여가 생활을 포기하고 방역수칙에 따라 집에서 머무르며 고통을 함께하는 가운데 이렇게 일부 이기적인 행동 때문에 한국의 최대 규모의 코로나 팬데믹이 찾아와 버렸습니다. 정은경 청장은 감염 재생산 지수를 1.28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를 토대로 환자 수를 추계해보면 950명에서 1200명 사이의 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전했습니다. 정경 청장이 말한 이 감염 재생산 지수 1.28은 한 명의 확진자가 1.28명을 감염시킨다는 것입니다. 또한 정경 청장은 1차, 2차 유행과는 다른 양상이며 코로나19 유행이 발생한 이래 최고의 위기 상황으로 판단한다.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은 주요한 몇 개의 감염원을 통해 집단 발병이 아니라 10개월 이상 누적되어 온 지역사회 내 경증이나 무증상 감염자들이 감염원으로 작용해서 일상 상황을 통해 발생한 것으로 본다 경고했습니다. 반면 미국에서는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CNN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자문기구인 예방접종자문위원회가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을 사용하도록 공고했고 50개 주 전역에 백신이 전달됐다. 1년도 안 돼 개발에 성공한 화이자 백신. 지금까지 대부분의 백신이 개발되기까지 수년이 걸렸는데 놀라운 업적이다. 12월 말까지 2천만 명, 1월 말까지 5천만 명의 백신을 맞을 수 있을 것이다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백신 개발을 총괄하는 팀 초고속 작전에 몬세프 슬라워 최고 책임자는 내년 3월까지 1억 명이 면역력을 갖도록 할 것이다 라며 우리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 일을 전개하고 동시에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이 터널의 끝에서 빛을 보고 이를 통과하는 방법은 집단 면역을 달성하는 것이다 말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백신을 다소 늦게 받아야 한다. 난 백신 접종 계획이 잡혀있지 않지만 적당한 시기에 접종받기를 기대하고 있다 전했습니다. 원래는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리들이 미국 시민들보다 우선으로 접종할 계획이었는데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접종 계획을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 최선두였던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 과정에서 미국의 신뢰를 잃어 개발 속도가 늦춰졌다는 보도가 쏟아져 나왔고 일부 국내 언론사들은 아스트라제네카가 미국에서 내년 중반이 넘어서야 접종할 수도 라는 암울한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국도 내년 7월이 되어서야 접종을 시작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는 과도한 우려였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파스칼 소리오 아스트라제네카 CEO는 아스트라제네카가 6주 내 미국에서 백신 승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연내 승인을 예상한다 전했습니다. 정은경 본부장은 3월 백신 접종을 말했는데 가장 빨리 국내에 도입될 것으로 보는 것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다. 국내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생산하기도 하고 공급 시기 면에서 가장 빠를 것으로 예측한다. 연말까지 신속히 2개 정도 이상은 선구매 계약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계약서에 대한 검토 협의를 진행 중이다. 미국 허가와 유럽 허가 과정도 지켜봐야 하고 세계보건기구의 검증 과정도 검토해 식약처에서 허가 관리를 하면서 허가 시엔 즉시 접종을 시행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전했습니다. 즉 한국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포함해 세계 백신을 생산하는 백신의 허브가 된 만큼 백신 생산 직후 국내 유통이 매우 수월해진 데다가 대한민국 식약처의 백신 검증 능력은 이미 전 세계로부터 인정받았기 때문에 미국의 FDA의 백신 검증 절차와는 별개로 직접 검증하고 조기 도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얼마 전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WHO 품질 인증 평가에 심사자 자격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로써 식약처는 백신 균등 공급을 위한 다국가 연합, 코백스 퍼실리티 등을 통해 공급될 코로나19 백신의 WHO 품질 인증 평가 심사자가 된 것인데요. 백신 분야의 규제 역량을 인정받아 백신의 기술 정보, 기술 문서 평가, 최종 평가 등의 업무를 맡게 됐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WHO 코로나19 백신 품질 인증에 참여함으로써 한국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동시에 한국의 백신 심사 수준에 대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전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백신 자체 개발에 성공하며 효과가 95%에 육박한다고 알려진 러시아의 백신 스푸트니크 V. 스푸트니크 V는 이미 러시아 당국의 허가를 받아 올해 8월부터 접종을 시작했는데요. 스푸트니크 V 개발에 자금을 지원한 러시아 국부펀드 RDIF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스푸트니크 V를 결합한 임상시험을 이달 말 시작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둘을 결합한 백신의 효과가 입증된다면 새로운 코로나19 백신을 공동 생산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는데요. 러시아 국부펀드의 이러한 제안에 아스트라제네카 측은 서로 다른 백신의 조합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 서로 다른 코로나19 백신을 결합하는 것은 백신의 효과성과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면역을 더 길게 유지할 수 있을 수도 있다 설명했습니다. 만약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 경우 해마다 2번씩 접종해야만 면역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코로나19 백신의 획기적인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영국과 미국, 캐나다에서 접종을 시작한 화이자 백신은 영하 70도에서 보관되어야 합니다. 기존 독감 백신처럼 섭씨 2도에서 8도 사이로 유통될 경우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은 사실상 맹물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드라이 아이스 품귀 현상이 일어났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아 골머리를 썩고 있는데요. 비용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어 개발도상국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이 또 전 세계의 희망이 됐습니다. SK가 투자한 한국 회사 한국초저온이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액화 천연가스가 기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냉열을 저온 물류용 냉매로 재활용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전기 냉각식 대비 전기 요금을 최대 70%까지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폐기된 LNG 냉열을 재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화에 상용된 바닷물을 바다에 방류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 전기를 활용해 냉동창고 온도를 영하 70도 이하로 떨어뜨리는 기술은 존재하지만 막대한 전기요금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개발도상국들에는 너무나 큰 부담이 됩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질병관리청에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을 조속히 구축하기로 한 만큼 영하 70도 이하 초저온 물류 기술과 인프라를 갖춘 국내 유일한 회사 한국초저온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전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